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노상담하는 날입니다.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달고 다른 천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노상담. 네, 심리학계의 아이유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나 이제 심리학계의 황크라테스. 무려 하버드 대학.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무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를 황크라테스라 불러주시니 제가 독배를 받지 않을 말이 꼬이시는군요.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상민 교수님 오랜만에 말이 꼬였습니다. 굉장한 승리감, 통쾌합니다. 주로 저를 학생의 포지션에 놓고 제가 항상 이렇게 문답법을 통해서 고문을 당해왔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도 우리 황 교수님께서는 황크라테스는 싫어하십니다. 전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학생 모두를 통해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또 한번 학생이 되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중년 남자에 대한 감정이 좀 특이합니다. 그 감정을 풀어보자면 두려움, 성적인 설렘, 도발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섞인 긴장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 계속 고민한 결과 결론은 제 성장기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해서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새 아버지도 다수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2년 정도 사귄 첫 남자친구는 제 심리상담 선생님이었습니다. 남자를 가족이나 진짜 믿을 수 있는 스승으로 만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성으로서 만나왔기에 이런 묘한 긴장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긴장을 저도 모르게 스스로 조장하거나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남성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한두 살 연상의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조차 여자로 보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하거나 가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나이차가 꽤 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겨서 불안합니다. 요런 사연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 안 다뤘죠? 그런 분이 사연을 올리신 게 처음일 뿐. 아, 네. 그렇군요. 저는 많이 사석에서나 아니면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본인이 상당히 중년 남성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긴 한데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 항상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요. 좀 나눠보자면, 네.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가 좋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나이는 숫자에 거죠. 불과한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좀 다른 것이, 불특정 다수의 나이 차이가 나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끌린다. 그걸 진짜 불특정 다수일까요?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예.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자기에 대해서 여성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분 경우에는 상당히 주위 사람으로부터 섹시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도 자신이 일찍 성적으로 성숙했다든가. 여기 사연에서 나왔지만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사귄 남자 친구가 있다고. 상담 선생님이었다. 그렇죠. 네. 사실 사귄 남자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적극적인 친구 관계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할 보통 수 상담 있겠죠. 선생님이 자신을 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릴 때 네. 어른을 만나면.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귀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심리 상담 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 상담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심리 상담이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은 정규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심리 상담 업무까지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네. 있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듣게 되는 직업적인 뭐 윤리나 주의사항 첫 번째, 당신의 내담자가 항상 당신한테 유혹하고 빠지게 된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 그래요? 실제로 직업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리포트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그 사람은 더 이상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학의 윤리가 있습니다. 직업 윤리로서 첫 번째로 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왜 그거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누구랑 이야기가 잘 통한다라는 네. 느낌을 가질 때 네. 남자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누구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둬요. 그렇죠. 그럼 술 친구. 그 그렇죠. 정도. 예. 근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누구랑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느낌은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적인 뭐 행위를 한 것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그렇죠. 존중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경우도 이 첫 남자친구라고 표현한 심리 상담 선생님이 정말로 사귄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그냥 뭐랄까 자주 만나주고 이런 수준인지 이 글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이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여성분의 글 속에서 실제로 본인의 일부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활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본인이 올려놨을 수도 혹은 있고요. 자기 머릿속에 일어났던 판타지를.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정말 전체가 다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의 톤이라든지 표현 또 그 사건들의 연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분의 진짜 생각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우선은 이 사연을 전부 사실로 전제하고 그래야 얘기를 일단 하죠. 근데 네. 그 전에 제가 일반론으로 네. 맨 처음에 얘기한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들에게 끌리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예, 연하에 끌리는 여성들도 예, 있지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자기 또래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마도 훨씬 관대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남자들이 그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린애 대하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안타까울 요소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갖게 돼서 저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래요? 선생님은 안 그러신가 보죠? 예,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그런 경험이 그런 없으니까. 부분이 있다니까 놀랍네요. 저도 한번 빨리 경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연으로 보기에는 이 사례들이 좀 특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는데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새아버지가 다수 계셨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적인 통념과 조금 다른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 네. 항상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설명하는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아가씨가 중년 남성에 대해서 특히 매력을 느낀다 네. 라고 하면 일반적인 연령적인 통념으로 봐서 본인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예. 뭐 요즘에 TV 드라마 보면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 뭐 심지어는 이혼하신 분들을 좋아하는 젊은 총각, 이 그렇죠. 꽃미남 총각들이 많은 그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40대 여성을 20대 청년이 좋아한다. 많습니다. 이런 판타시
현실인가 아니면 진짜 환상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드라마를 쓰는 작가분들의 판타지가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겠죠. 예. 네. 자신이 바로 그럼요. 그 드라마의 40대 주인공. 여성이 작가인데 그렇죠. 자신을 흠모하는 그 젊은- 꽃미남 20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 어딘가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파를 하고 세뇌를 하면 그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문이군요. 일종의 주문. 그럼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보다는 비교적 상당히 통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상당히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본인의 감정을 풀어보자면 두려움, 성적인 슬램, 도발하자는 욕구 등이 섞인 긴장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이 문장에서.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기의 그러니까요. 감정 네. 상태를 기술했다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 지적이다.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 상태 객관적 파악이 됐다. 그렇죠. 그게 네. 실제면 지적이고요. 네. 아니면 어디서 소설의 한 장면이나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뺏겨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이라고 다 믿고 시작을 네, 하자고 했으니까 전제하고. 그랬을 때 현재도 이런 감정을 이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대 네. 중반의 여성이 이 남자를 볼 때 특히 중년 남자를 볼 때 그럴 때 왜 그럼 같은 또래의 남자들한테는 그걸 안 느끼냐? 네. 아니 이미 같은 또래의 남자들은 너무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대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상당히 조숙했을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리고 지적 수준도 되고 보니까. 네, 지적 수준도 돼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성적으로 조숙하고 지적 수준이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행동 패턴을 상당히 잘해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 감정적인 긴장과 밀고 땡기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해요. 특히 중년 남성들 중년 남성들 한 방에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말은 중년 남성들 주위에 있는 상사가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여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또 용인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분은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경험했거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당신이 실제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사회적인 비난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지금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상담으로 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거 바로 같은데. 정확히 그렇죠. 네. 근데 이분 나쁜 분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집안이 깨진다든지 가정이 네. 파괴되면 그건 약간의 책임을 지실 필요는 있지만은 상호 문제이긴 하나 네. 자기 쪽 사이드의 책임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지금 내 삶을 즐기고 살겠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그러면 들키지 마세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차라리. 중년과 만나는 거. 네. 그것이 부끄럽다면. 네, 만약에. 부끄럽다면 남들한테는 완전히 두 가지 얼굴 모습이든 세 가지 얼굴 모습이든 멀티플 아이덴티티를 가지던 그런 형태로 사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중년은 유부남을 제외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방송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관계로. 네. 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실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라는 걸 이야기할 때 어느 수준까지 따라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의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당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통념, 이분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건전한 사회적인 규범이나 통념을 의식은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자기 개인의 삶에 있어서 관심이 가고 또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찌릿쩍거리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이 이제 이분이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난 성향, 취향, 욕구 이것과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쌓아진 죄의식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린 시대 쪽부터 싸워진 제의식이라는 이 해석은 조금 중지하세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정신분석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죄의식이 위험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의식이 이분은, 네.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현재의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지 내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달라라는 상담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겨서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은 여성이 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한테 이성의 감정을 가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게 비정상일까요? 저는 뭐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네. 관심이 없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요. 이 직장 상사를 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뭐 그게 중년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젊은 비슷한 연배의 젊은 남성은 본인이 일단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어리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쟤네들은 뭘 몰라 라는 느낌이 들 때 같이 이야기하거나 지낸다는 거는 이건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김호준 선생 되니까 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내용이 안 들어오십니다, 지금. 네. 그랬을 때 이분이 당신이 그런 어떤 다수의 남성에게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다수의 남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네. 당신은 꽂히게 될 텐데 그렇겠죠. 그럴 때부터 당신은 스스로 그 특정의 남성에게 자기가 몰입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본인이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맞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역설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끌리는데 네. 시작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 남자가 나의 취향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닐 것이야. 아하. 아, 저 남자도 또 이전의 남자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를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경험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형태를 하는데 그 경험은 누구냐 하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한테 중요한 사람이었던 엄마의 경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엄마가 집에서 계속 새아버지를 갈아치우는 것과 같은 그 행동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이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믿게 되는 심리가 현재 이분에게 강하게 잡혀 있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본인이 그 행동 패턴이 정확하게 나오게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두렵군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을 신청했을 가능성인데 이것도 너무나 전형적인 인간의 심리적인 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형태를 보니까 저 톡 보면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상담은 당신이 지금 보이는 그 패턴은 엄마가 살아왔던 삶을 당신이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압력을 당신도 느끼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를 먼저 직시를 해주게 해요. 그럴 때 이분이 그러면 저가 어린 시절에 나쁜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막연히 엄마와 유사한 행동을 제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당신 같으면 엄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분한테 내가 봤던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엄마라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설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엄마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걸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걸 들었을까요? 그렇겠죠. 뒤에 사는 얘기들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엄마가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나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엄마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연히도 상당히 성적으로 조숙하고 신체적으로 발육이 빨랐을 거거든요. 그 말은 엄마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운명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형태가 모녀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거죠. 그 상태를 불안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막연히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다시 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특히 중년 남성에게
이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엄마와 유사한 삶으로 자기를 밀어넣고 있는 왜 그것이 저희 운명이고 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신내림 내렸다라고 뭐 하면서 막 그 무당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뭐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 중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사고하는 패턴에서 아주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그렇군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중년 남성들이 계속 이 아가씨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뭐 20살이든 30살이든 이 차이가 나는 중년 남성을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그 매력을 그 중년 남성이 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의 중년 남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속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게 중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경험을 그런 기억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실마리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오늘 유난히 제가 감탄하고 합니다. 황크라테스 인정. 오늘 문답법도 많이 없었는데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이건 아주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김어준 쌤에게 새로운 통찰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행이었습니다. 이 황크라테스의 책, 양대림 씨, 김양훈 씨, 이재인 씨에게 그 책이 요즘 잘 나간다는데 아직도 남아있군요. 이 책은 2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해서 저희 남은 2권은 공개 방송에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 모자란 책은 출판사를 협박해서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상당수의 애정 문제는 결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단 한 번의 관계, 그 관계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